박수 하나 내릴게요. 네. 아버지의 부도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까지. 저도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출생에 완료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듣지 못한 노동정보 토크쇼.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라에서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쉽고 알차게 노동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잡학다식 잡이 J-O-B 잡학다식 MC를 맡은 정성호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정성호 뭘 한다고 믿음이 안 가 그럴까봐 와와와와 저희가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야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자, 방송에 도움 주실 두 분,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박경득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신데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오늘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 또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일단은 사무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여기까지도 굉장히 깁니다. 이거 이거 좀 줄인 겁니다, 사실. 줄인 거라고요? 네, 원래는 더 길어요. 더 길어요? 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 분해인데요. 이게 김수한무 이후로 최대 긴. 오,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사연이 있어서 와가지고 사무국장님 뵐 때 저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네. 거기다 또 붙고 사무국장님 제가 다름이 아니고요. 오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부분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예, 이름은 길지만 하는 일은 네네. 간단하고요. 제가 이제 서울대병원 안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대병원 안에서. 서울대병원 안에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 비정규직까지 모든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일할 수 있게 그런 걸 이제 그들의 고충을 듣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렇죠. 해결책 네네네. 또는 이제 어떻게 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 좀 모아서 투쟁이 필요하면 투쟁도 하고 야, 그런 일을 하고 있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아무래도 거기 정규직,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연관이 돼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이분하고요. 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법률원 조혜진 변호사님. 네. 네, 오늘 또 인사말을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방송에 나왔습니다. 네. 그 for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을 네. 또 사용을 하셔가지고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세상. 이야. 그러면은 저는 궁금합니다.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법률 조언을 하시는 일이 주로 네, 법률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변호사고 네네. 민주노총 법률원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법무법인 형태로 운영이 돼서 네네. 재판도 하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 이런 것도 진행하고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쉴 틈이 거의 없으시겠어요. 네. 보통 하루에 이제 몇 건 정도를 몇 건 정도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요. 전 몰라서 그렇습니다. 몇 건 정도는 저는 변호사분이라 그러면 그냥 건수로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건수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는 10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법률적으로 노동에 관한 법률은 꽤 차고 계시겠네요. 네.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안 가더라도 이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꼭 보셔야 됩니다. 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의 잡학다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연인가요? 이게 첫 방송하는 데가 노동자의 날. 정확하게 이게 근로자의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무슨 날이에요? 노동절이죠. 노동절, 그냥 네. 노동절. 개천절 같은 거죠. 노동절. 노동절. 보통 이제 노동절은 회사들이 다 쉬어야 되지만 네네. 안 쉬죠. 안 쉬어요? 안 안 쉬는 쉬는 데도 데도 있죠. 많죠. 왜 안 쉬어요?
날인데. 그러니까 뭐 공휴일, 명절 이런 때도 안 쉬는 회사가 많아요. 아니 세상에 어린이 다 쉬잖아요. 안 쉬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이날 어린이는 다 쉬는데 네네. 노동절날 노동자는 안 쉬는 노동자들이 많죠. 아 이게 원래는 쉬어야 되는 날인데. 이상한 거죠. 예. 예. 외국에서는 보니까 단어가 원래는 영어로 메이데이. 메이데이요. 메이데이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살려달라는 뜻 아닙니까? 네, 살려달라는 거 맞죠. 그 의미도 진짜로 살려달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정말요? 뭐 이제 영어로는 5월에 네네. 있는 날이기 때문에 메이데이라고 아, 했지만 그 메이입니까? 네, 그 메이인데 네네. 이게 이제 미국의 시카고에 네네. 마트 노동자들이 막 이제 1800년도, 1800년도 예, 그렇죠. 정도에. 예, 예. 예. 16시간씩 일하고 막 아, 어린이 그때도 마트가 예. 있었습니까? 1800년도에? 미국에는 있었나 봐요. 아, 되게 오래 있었네, 마트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마트 노동자들이 네네. 이렇게 일하다간 죽겠다. 네네네. 이제 우리도 8시간만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 거리로 몰려 나왔죠. 그게 바로 메이데이입니까? 예, 그 메이데이의 시작이죠. 살고 싶다. 일하는 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메이데이가 만들어진 게 메이가 5월달. 5월달에. 야, 저희가 뜻깊은 방송을 하고 있네요. 이 노동자의 날에 저희가 첫 방송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더 저 의미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근로와 노동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달력에 노동절이라고 돼 있는 그런 달력 별로 없어요. 혹시 근로자의 날.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은행 달력이 왔는데 5월 1일에 노동절이라고 돼 있다. 그 은행 이용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죠. 왜요?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근로부 장관 아니잖아요. 노동부 장관. 장관님 아시는 거죠? 이게 노동이란 단어가 더 좋다는 거를. 아, 차이가 있네요. 근로와 차이가 노동. 있죠.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의 근자는 이제 그 한자에 부지런할 것. 근. 예. 그럼 근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부지런하게 일하는 건데. 예, 열심히 일하는. 그렇죠. 그냥 일하는 네.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하게. 당신 쉬어라.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네네. 이 근로라는 말은 이제 노동자의 의무와 권리 중에 부지런하게 일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이제 의무만을 주는 더 거죠. 강요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노동절이 맞다. 그렇죠. 근로자는 부지런하게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휴일을 요구하거나 뭐 이게 한다 안 돼서 파업을 한다. 근로자 부지런하게 일해야 되는데 파업해? 너 이상하죠. 근로자가 아니야. 아니죠. 그렇지. 부지런하게 일만 해야 되는데. 아. 저 약간 일개미, 뭐 벌꿀, 약간 네. 이런 이미지고 어. 노동자는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다 이런 그렇죠. 이미지가 더 강하다고 한다면 아. 근로자는 시키는 거는 열심히 해. 약간 이런 이미지가 조금 있다라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위에서 원하는 건 근로자라는 단어고 그렇죠. 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노동자가 맞는 얘기고. 그렇죠. 그렇- 외국에는 그 두 단어가 영어로 구분이 없죠. 네.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우리나라 합니까? 레이버 아, 다르네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지. 저는 그냥 사람을 people. 네, 네. 근데 이 근로자의 날이 원래는 이승만 대통령 때도 이게 노동절이었는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근로자로 바꿨어요. 근로자의 날로 이름 바꿔버린 거죠. 야, 그때 국토 개발 계획 5개년 막 이러면서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 부지런하게 모든 해야 되는 사람들을 거죠. 뭐 해외에 달러벌이하고 막 이러니라 근로자로 바꿨나 보다. 그렇죠. 아, 그게 좀 안 좋은 거네요. 뭐 반드시 안 좋다라기보다는 노동의 주체성을 인식시킨다라는 측면에서 노동절로 부르고 노동자라고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케이, 알았습니다. 우리가 근로자의 날은 버리죠. 노동절, 노동자를 위한 날 그렇게 가시죠. 아시겠죠? 아,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혹시라도 야, 너 어디서 노동하는구나. 이게 정답이군요. 정답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기운이 굉장히 좋습니다. 노동절의 첫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이 기운 모아서 첫 번째 주제 오늘 아주 핫한 걸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과연 이 단어 때문에 어떤 분이 웃고 어떤 분이 울고 어떤 분이 상관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대해서 저 때는요 사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뭐 하지만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냥 주인이 써놔요 밖에 시급 얼마 맞아요. 800원 900원 1시간에 어딘 되게 싼 데는 700원 당구장은 일이 쉬워요 600원
뭐 이렇게 써놓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단어는 아예 없었고 저희 때는요. 저희들이 이제 90년대 초까지 이제 근데 최저임금이라는 단어가 언젠가 생겼어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싸움과 다툼이 많아지고 있어요. 최저임금, 이 최저임금이 얼마라는 게 항상 퀴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최저임금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근데 최저임금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 요만큼을 벌면 네. 당신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저 수준만큼 우리가 벌 수 있는 그 임금을 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뭐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기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정말 딱 밥만 먹고 사시는데 사실 사람이 밥만 먹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이니까 네네. 먹고 사는데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정도의 돈을 주겠다. 그게 딱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요. 아니 근데 저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이 홀에서 서빙이라고 그러죠. 서빙을 할 때는 이제 1,000원. 그다음에 안에서 주방 안에서 접시를 닦을 때는 1,300원이었기 때문에 1,300원으로 접시를 닦았습니다. 그래서 늘 접시가 가득 쌓일 때 밖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주방장이 와서 마 닦았마. 그때는 뭐 쉽게 얘기하다 마 닦았마 이러면 막 닦고 경상도에서 하셨나 봐요. 아니야 서울인데 주방장이 경상- 마 닦았마 이랬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굉장히 막 배 이렇게 나오시고 그분은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접시만 닦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달랐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달랐죠. 그 홀하고 달랐는데 이거는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최저임금입니까? 뭐 꼭 평준화라기보다는 최저 이만큼은 꼭 주고 그거보다 더 주려면 맘대로 더 줘라. 약간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리미티드. 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꼭 줘야 된다.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덜 주게 되면 무조건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일단 임금체불로 남게 되니까 네네. 네, 당연히 더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미만이면은 그게 무효고 네네.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걸로 지금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시급으로 따졌을 때 한 7,500원? 얼마예요? 지금은 최저임금이 7,530원. 7,530원. 네, 근데- 이건 어떤 기준입니까?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상을 할 거냐.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내년도? 이 결정한다는 게 좀 웃기죠. 그냥 그럼요. 일반식- 그분들이 지금 그 얼마- 아르바이트를 그쵸. 해본 것도 아니고. 그 얼마면 우리나라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느냐 이거를 네. 그분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몇십 원까지. 몇십 원까지 그렇죠. 예, 이게 무슨 뭐 또 뭐 기준점이 있습니까? 맞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외국까지는 잘 사실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적인 네네네. 이제 합의죠. 이게 뭐 수학식으로 계산해서 할 수는 없고 네네. 그분들은 뭐 자료는 많아요. 뭐 최저 생계비, 뭐 4인 가족은 얼마가 필요하고 뭐 네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뭐 정부위원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그런 수준인 거죠. 사실 7,530원 아니다, 네네. 40원이다, 50원이다 이게 누가 결정하기는 힘든 문제죠. 아, 그렇죠. 저도 보면서 하는데 그 아까 그 말씀을 하셨던 최저임금이라는 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최저선. 최저선. 네. 그걸 무슨 지수 뭐 이렇게도. 이 나라마다 다 거의 대부분 최저임금이 있는데 근데 물가가 다 다르잖아요. 또 나라마다. 그래서 빅맥 지수라는 뭐 네? 빅맥 지수요? 빅맥 지수라는 게 있어요. 빅맥은 햄버거. 뭐 햄버거 이름이에요? 네. 맥도날드. 정말요? 이거 아니 방송에서- 나라 일을 맥도날드가 좌지우지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세계에 네네. 맥도날드는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이고 네. 네네네. 각 맥도날드에서 빅맥은 당연히 대표 상품이니까 그렇죠, 팔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는 같은 상품이니까 아. 이거를 얼마를 파는지로 이제 비교를 해 보면 대충 가늠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빅맥을 몇 개 사 먹을 수 있냐 햄버거를 각 나라마다 빅맥 버거는 다 팔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OECD 국가라고 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2개 이상 사 먹을 수 있어요. 1시간 일하면. 아 거기에 등록돼 있는 나라는 예, 최저임금, 그러니까 최저 시급이죠. 우리가 말하는 게 1시간에 대한 임금인데 그게 뭐 10,000원이 다 넘잖아요. 미국도 예, 예, 10달러 그렇죠, 넘고. 그렇죠. 근데 빅맥 버거 우리나라는 2개를 사 먹을 수 있죠. 두 개를 못 사 먹어요. 특별하게 이벤트 기간 아니구나. 그렇죠. 정말로 뭐 다시 가격이 착한 가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않은 이상은 지금 빅맥이 5,100원인데
종류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기본 빅맥. 빅맥이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빅맥 지수 세트 얘기하는 건 세트 아니에요. 아니고 햄버거 단품으로 단품. 두 개 먹어요. 두 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못 먹는다니까. 5,100원이에요 지금 빅맥버거가. 하나가요? 하나가 단품이? 5,100원이고 아니에요. 지금 오다가 제가 지금 빅맥 세트를 4,900원인 걸 보고 왔는데요. 빅맥 세트 4,100원. 세트가요. 런치 세트 아니에요? 아니. 런치인가? 그러면 이제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전체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받는 거죠. 전 국민이? 네. 나이하고 상관없죠. 최저임금이 뭐 들락날락 하질 않아요? 나이 관계 없죠. 아니. 나이 관계 없고 근로자이면 모두 적용을 받아야죠. 아니 만약에 60이 넘으신 어르신 그래도- 대우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제 그것보다 더 받으셔야겠지만 이제 네네. 법에서 정한 건 뭐 15살 아르바이트생이든 뭐 70이 넘으신 어르신이든 뭐 이 정도는 일단 있어야 뭐 편의점 가서 뭐도 사고 쌀도 사고 뭐 맥주도 한 캔 사 먹고 약간 이럴 수 있는 돈이다라고 정한 거기 때문에 최저선이어서 뭐 나이에 따라 다르지도 않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력에 따라서 뭐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저희가 뭐 알고 싶다 매번 보면 뭐 20년 동안 담배 한 갑 받았어요. 이런 분들은 진짜로 최저임금이 아닌 네. 그냥 노동 착취, 네. 불법 노예 뭐 이것저것 다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네네. 그것이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알고 싶다는 그 네네. 프로에서도 항상 그런 게 나가면 앞에가 현대판 노예 이렇게 딱 붙어서 나가잖아요. 그 예전에는 뭐 이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치할 게 없었지만은 사실은 지금은 최저임금을 안 줬다면 그게 법적으로 걸린다. 네. 저는 가게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제가 가게를 할 때 최저임금 이상으로 드렸죠. 줬는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안 나온 거예요. 아예 그냥 안 나왔어요. 사유인즉슨 우리 가게에서 눈이 맞았어요. 아르바이트. 근데 딱지를 봐요. 차인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왔어. 슬픔을 못 잊고. 근데 이 안 나온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너 때문에 큰일 났어 가게가.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사장님. 대신 아르바이트비를 안 받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래서 끊은 거예요. 그럼 안 나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봤어요. 근데 업주 측에서는 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피해를 봤으니까 난 최저임금 못 주겠다. 네가 안 받는다고 그랬고. 근데 이게 나중에 그 친구가 안 받겠다 그랬는데 노동청에다 고발을 했어요. 어머. 그 걸리죠. 그래서 노동청에서 전화가 옵니다. 정성호 씨 착취하셨냐고. 안 받았다는데. 안 받는다 그랬다고요. 그래도 주셔야죠. 줄 겁니다. 그러면서 끌었어요. 그래서 줬어요. 억울한 거야. 그 이후로 그 친구를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 친구 엄마가 어디서 일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솔직하게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을 이용한 피해 아닙니까? 사실은. 최저임금을 이용한 피해라기보다는 사실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한 만큼 임금에서 깎아서 안 줘도 되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어서. 그러니까요. 또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또 아닐 수 있으니까 그 친구 다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제는 법률적인 상담도 가능하니까 사정인 제가 용서할게요. 네,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그 여자친구랑 잘 됐는지 다시 만났는지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동안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웃는 자, 우는 자 상관없는 자는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 첫 번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웃는 자. 주변 지인들이 최저임금 올랐을 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최저임금이 저희가 얼마나고요? 7,530원. 7,530원. 딱 7,530원으로 딱 정해졌을 때 주변 분들 혹시 얘기 들은 거 있나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노동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임금이 낮은 분들. 사실 병원이라고 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종류도 많죠. 잡도 많고 굉장히. 네네. 그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 높은 수준의 대우를 받는 의사. 그렇죠. 서울대병원 의사 교수님이라고 부르죠. 학교도 아닌데. 그러니까 의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최고로 치는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죠. 서울대병원의 그 의사부터 이제 수억 연봉 억대 연봉자부터 최저임금을 받는 서울대병원의 청소 노동자까지 네네네. 아주 다양합니다. 이 중에 그 청소 노동자들이 네네. 정말 그 환호를 질렀죠. 네, 결정되는 날. 그분들은 네, 우리는 이제 10,000원을 요구했지만 네네네. 당장 10,000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7,530원은 꽤 인상 그렇지. 그 밑으로는 안 깎이니까. 네. 아. 좀 우는 분도 계셨어요. 이거 결정된 날. 아, 오는 거는 저 잠시 후에. 좋아서. 그분- 아, 그렇지. 좋아서 온. 아, 좋아서. 좀 좋아서. 잘렸다는 줄. 아니. 아, 진짜로 울었어요? 기쁨의 청소하시다가? 눈물. 예. 우리 청소하시다가 오. 이거 이제 결정되는 날은 저희가 이제 좀 그 시위도 하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결정돼야 되니까. 이게 그 최저임금이 딱 결정이 되는 순간 정말 그 일하는 종류는 되게 많지만 그 최저임금을 진짜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은 그 금액이 오른 것 때문에 굉장히 그게 얼마 차이는 사실 안 나죠. 피부로는. 근데 왜냐면- 그분들한테는 큰 금액이에요. 한 달에 거의 20만 원 정도. 아. 그러니까 17년도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이 네네. 18년 최저임금을 받으면 20만 원 조금 넘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 특히나 좀 더 많이 올라가지고. 엄청 큰 금액이죠. 네네네. 그분들한테는. 혹시 조혜진 변호사님은 주변에 없었습니까? 저는 일단 네. 직접적으로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을 임금을 받는 분은 없었고 주변에. 네. 네네. 근데 이제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 발령받기 전에 네네. 시간제로 이제 근무를 해요. 초등학교 아. 선생님들도 뭐 갑자기 뭐 집안에 상을 당하시거나 뭐 신혼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며칠씩 비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정식 발령받기 전에 잠깐씩 이렇게 시간 강사로 일을 시간 하는데 강사. 예.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은 뭐 최저임금을 받진 않아요. 조금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러겠죠, 그러겠죠. 네네.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라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임금 기본급 임금 인상이 있다 보니까 이 뭐 제 동생도 시간당 시급이 진짜 몇 년 만에 한 몇천 원이 올랐다라고 이게 하더라고요. 영향력이 있군요. 네, 약간 나비 효과처럼 파급력이 오. 왜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뭐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은 사실 이런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사회 물가 상승이나 뭐 주변 사람들 임금 상승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시급이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한턱 쏘라고. 어마어마한 누나입니다. 언니입니다. 예? 동생이 크고 올랐다고 변호사인 최저임금 아니에요? 언니가 한턱 쏘라고. 이야. 시간 정말. 강사한테. 네, 시간 강사하는 분들에게 벼룩의 간을 또 이렇게 또 나눠 드셨네요. 벼락의 간도 두 쪽으로 나눠 먹고. 이거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고소하셔도 돼요. 고소장입니다. 저희한테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변호사 몇 분을 한번 다시 섭외를 해가지고 이분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사항으로 넘어가시니까 그때는 다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때문에 나비 효과로 다른 곳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많이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 최저임금 때문에 우는 자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우는 자. 사실 얘기하면요. 저 카페 할 때 제가 크게 카페를 키즈 카페를 했었거든요. 거기 뭐 주방뿐만 아니라 거기 홀에 선생님 계셔야 되죠. 뭐 이것저것 많이 듭니다. 최저임금이 1년에 한 번씩 올랐어요. 그때 당시. 울었어요. 우셨겠네. 많이 우셨. 울었어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만둔 그 친구 말고도 울었어요. 근데 서로 막 거기서 막 서로 짝짓기를 하고 막 이러니 화가 나 안 나. 최저임금이 올라서 우는데 사장은 그 CCTV 사각지대에서 CCTV가 7개가 있었어요. 사방팔방 다 보이는데 그때도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뽀뽀하고 왜 그랬니? 최저임금 올랐잖아. CCTV 너무 많이 부셨는데요? 키즈 카페니까 어린아이들 그 많은 사각지대인데 어린애들이 다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는데 크게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뽀뽀. 지금은 말 안 하지만 난 울었다며. 진짜로. 사장님 하면서 너네들 월급 달릴 때 빵긋 웃을 때 나는 정말로 SNL 하면서 폰 팔고 웃음 팔아서 너희들 월급 줬어.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우는 자 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 가게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울었어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 울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네, 주변에 우시는 분 또 보신 적 있습니까? 기뻐서 우는 거예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다 네네. 그 노동자들밖에 없어서 아. 사장님 상황을 잘 모르는데 네네네. 우실 것 같아요. 울어요. 그쵸? 제가 아까 그 편의점 얘기했잖아요. 그분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시길래 왜 하십니까?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 돈을 주고 나면 예전에 자기는 편의점을 할 때 한 200 정도가 남았었대요. 네? 다 제외하고. 근데 이제는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100 얼마도 이제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돈을 유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제 이분은 운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 올리자는 게 전 사회적으로 다 같이 잘 살자 이런 건데 같이 웃어야 되는데 우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 민주노총은 이제 을들의 편인데 이 자영업자를 갑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갑은 아니죠. 그렇죠. 최저임금 노동자 150만 원 받고 그 아까 그 사장님 집 네. 앞에 계신 사장님 네, 200만 네. 원 받으면 네네. 그럼 200만 원이 갑이고 150만 원 을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노동자네요. 노동자인데 한 분은 울고 한 분은 웃은 것 뿐이네. 이게 피부로 그렇죠. 와닿는 거는 그렇죠. 야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러면 위를 고쳐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단 우는 분들이 네네. 그거 울고 계시면 안 되고 모이셔야 돼요. 그쵸. 아 우는 그렇죠. 분들이요? 우는 분들이 울지 말고 만나셔야 돼요. 자영업자들은 이제 제일 큰 부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임대료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최고 임대료 그건 없잖아. 임대료 뭐 올리는 대로예요.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하죠 우리가. 약간 부동산비도 그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집 팔고 나면은 최저는 있어요. 최고는 없어요. 그냥 줄 만큼 주세요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임대료나 뭐 수수료나 뭐 프랜차이즈 이런 비용 같은 거는 당장 뭐 너무 비싸요 못 내겠어요 그럼 그래요 그럼 방 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실 수 없고 네네. 대신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2명 쓸 거 3명 쓰고 뭐 3명 쓸 거 2명 쓰고 이거는 사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사실 지금 흐름이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사장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러면 그 아까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에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이제 주간 알바도 자르시고 24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실 거고요. 그냥 아내가 와 있어요. 아내가 와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악순환이 결국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뭐 노동자 한두 명 자른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맞네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이제 최저임금이 엄청 오르고 20년 후에는 엄청 오르면 지금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돌아가시기 전날, 발인하기 전날까지 일을 하시다가 키를 아예 자녀에게 주고 가셔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러면 이게 노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평생 뭐 일만 하다가 그만둘 거예요? 근데 나만 피해자다. 나만 울 거예요? 최저임금 때문에? 아닙니다. 뭉치면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우는 자에 자영업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는 노동자도 사실 있습니다. 진짜 슬퍼서 우는 노동자. 왜? 그 서울대병원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노동자도 다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쪼개기 계약이라고 해서 서울대병원 본관 청소업체랑 하청, 네. 장례식장 청소업체랑 또 달라요. 아, 다른 업체예요. 근데 원에 본관의 크니까. 청소 노동자들은 웃어요. 한 달 월급 20만 원 올랐거든요. 음. 근데 장례식장 청소 노동자들은 1월에 웃었어요. 좀 올랐어요, 조금. 한 17만 원 정도 올랐어요. 1, 2월에 웃다가 3월에 지금 엉엉 울고 계시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예, 농담입니다. 네. 1, 2월에 17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 이 업체가 하청업체가 이걸 주다 보니까 이제 슬슬 짜증이 난 거죠. 내가 왜 이거 17만 원 올려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원래 이제 청소 노동자들이 교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교대 시간이 아침에 이제 한 6시부터 8시 사이 요때 거의 발인하잖아요. 네, 그렇죠, 장례식장이니까 많이 바쁘다. 네네네, 이 엄청 바쁜 바쁘죠. 시간에는 오버랩해서 이제 근무를 한 명씩 일하다가 두 명이 일하게 겹치게 예, 연장 근로 수당을 주면서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으려고 연장 근로를 없이 서로 이제 겹치지 않게 바톤만 터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일하던 시간을 혼자 일하게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연장 근로를 싹 다 없으니까 이제 얼마가 임금이 깎였냐? 한 23만 원 정도가 깎여요. 23만 원. 그럼 17만 원이 올랐는데 다시 23만 원이 깎이니까 결국에는 더 6만 원이 마이너스. 깎인 거죠. 올 최저임금 수밖에 안 할 없네. 때, 안 없을 때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방법이라고 생각한 방법이 다시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준. 꼼수 때문에. 그 업체는 법적으로 걸릴 게 없어요. 최저임금 다 주고 있는데 근무 시간을 줄인 거죠. 연장 근무 근로를 시간을 그렇게 함부로 줄여도 되는 건가요? 연장 근로니까요. 아, 그전에는 연장 근로 안 시키겠다 그런 건데 이 연장 근로를 안 시키면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여럿이서 일하던 것을 발인하고 막 바쁜데 청소 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적은 노동자 이제 몇 명 안 된 노동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하청한테 저희 가져온 노동조합이니까 왜 임금 깎냐 연장 근로 그게 인력이 필요하니까 연장 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 하청업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대 병원장 우리 원청이 올해 도급비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안 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뭐 땅 파서 주냐 뭐 이런 거거든요.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피해자는 아닐 거예요. 지금 6만 원 정도 깎았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남는 어찌됐든 거죠? 자기네들은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하는 권한이. 그렇죠. 그러니까 원청 더 위에 있는 이제 업체가 그 최저임금 인상분을 도급비에 반영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편의점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이제 줄이는 거랑 내용이 똑같아지면서 다시금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온 거네요. 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계속 착취해서 결국은 최저임금 노동자가 그 몫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 이게 지금 웃는 자가 우는 자하고 또 동일시되는 경우가 생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웃으려면 기존의 조건이 똑같아야 돼요. 기존에 내가 뭐 1시간 쉬던 게 있으면 1시간을 다 쉬고 뭐 2시간 쉬는 게 있었으면 2시간 다 쉬고 뭐 이런 조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임금만 싹 올라야 웃을 수 있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장근로 둘이서 같이 하던 거를 한 명씩 쪼개가지고 너 딱 하고 너 그 다음에 와 이런 식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게 시간을 뭐 2시간을 넉넉하게 줘서 밥도 먹고 이렇게 쉬다가 와라고 했는데 이제 휴게 시간 정말 칼같이 딱 30분만 줘서 밥만 먹고 딱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체 근무 양에 대해서 받는 임금은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은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편의점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관공서나 아니면 뭐 어떤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약간 우는 자가 있나요? 주변에? 최저임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서울대병원도 이 정도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은 상여금인데 네. 실질적으로 진짜 상여금이 아니라 매달 조금씩 주던 상여금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뭐 그래서 뭐 기본금 100만 원에 상여금 50만 원 해가지고 이제 15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이 확 올라서 이제는 기본급으로 한 150만 원 정도 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관공서에서도 또 그거 되게 예민하잖아요. 이제 예산 이거 줄여야 된다, 인건비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까? 그러면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확 포함시켜서 기본급을 150만 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나는 원래 기본급 150만 원 받고 상여금도 50만 원 받고 그래서 2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기본급만 오르고 상여금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은 올라도 내가 받는 금액은 작년이랑 올해랑 동일하게 150만 원. 아, 이분들도 우네요. 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에서 또 이제 코너를 하나 또 짚어볼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만드신 건데요. 네, 우리 조 변호사님께서 만든 코너 노세입니다. 지금 노세 이게 타이틀이 그냥 놀라고요? 아니요. 이제 노동자들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노세.
아니 뭐 약간 그런 것도 조금 있는데 놀기는 좀 놀긴 놀아야 돼요. 아, 놀긴 놀아야죠. 너무 이제 일을 너무 많이 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네. 노동자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세상이 되면 놀 수 있다. 나도 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아, 세상 세자입니까? 이게 노동자를 네. 위한 세상. 네, 그렇습니다. 노세. 네. 자, 노세. 최저임금의 인상 꼼수. 저희가 한 예를 또 받아봤습니다. 자, 이 사례를요, 제가 재구성한 거니까, 이분들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은 손님 없으니까 거의 일찍 퇴근하지.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하긴 뭐, 월급에서 깔 건데, 뭐. 아 예? 저 잘못 들었나 본데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일을 안 했는데 내가 돈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 그러면요 일하고 갈게요. 아니, 손님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해? 아이, 빨리 가. 됐고요. 말이 나온 김에 사장님. 다른 알바 오빠 자르고 나서 저요 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 빨리 더 안 구하세요? 아니, 손님 줄어든 거 안 보여? 그 최저임금까지 인상돼서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그리고 너 혼자 그거 다 해야 돼. 아니 저 혼자 있을 때 화장실 어떻게 가요? 손님 두고 문 잠그고 가요? 아이, 내가 화장실까지 너 책임져야 돼. 아이고, 적당히 눈치 보다가 그 손님, 나가면 같이 나갔다 오면 되잖아. 그럼 밥도 손님 보면 어떻게 먹어요? 에이, 너 식당이 원래 그런 거지, 그거. 선생님이 나가서 따로 혼자 먹잖아요. 아이, 오라면 그만둬. 근데 딴 사람 구하면 돼. 아주 일하고 싶은 사람 많어. 아이만 마음대로 해. 그럼. 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진짜로 뭐. 엄청 잘하시네요, 근데 사장님 네. 역할을. 예. 막 대본에 없는 것도 막 하시고. 아니. 제가 그냥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상황이 좀 사장 하셔서. 아니, 제가 이런 사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 화장실 아니, 없으셨던 거 뭔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 다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식사도 하게 하고 다 했어요. 돌아가면서. 근데 네. 사실 그런 건 있었습니다. 이게 인원을, 그러니까 사람 수를 좀 줄이긴 중간에 줄였어요. 이게 손님이 없다 보니까 이 업주 측에서는 사실 꼼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월세도.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 역할을 대변하시면 안 돼요. 이거 노동자 대변 방송. 아니, 아는데, 이 사장님 못됐네요. 일을 더 많이 시켰어. 근데 월급은 더 줄였고. 이제. 대본에도 아르바이트 없는 거를 너무 학생들한테 좀 잘하셔가지고. 미안한 내용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적이 사실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 건물에 세는 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도 있고요. 근데 아르바이트생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윤 창출이 안 되다 보니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머리를 쓴 게 꼼수. 그 건물주는 안 찾아가 보셨죠? 찾아가 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건물주는 이런 얘기하죠. 씨알이도 안 먹힌다는 얘기. 예, 정말 바늘구멍도 들어갈 곳이 없더라고요. 야, 저희가 뭐라고 할 게 아닌 게 결국에 망하지 않나요? 망했어요. 망했어요. 아니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 이제 망해서 지금 뭐라고 하셔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망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저임금을 올렸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을 자르게 됐고, 식당에서 이 아르바이트생이, 남은 아르바이트생이 받는 피해는 시간을 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시간에 양은 더 많아졌고, 심지어는 식사 시간까지 줬던 시간마저 빼앗았고, 그 다음에 그 전 시간보다 더 타이트해졌던 게, 이런 분들은 뭐 피해를 그냥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이런 게 되게 번번이 일어나는 임금 꺾기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4시간 일을 하면 30분 휴식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네네, 일반적으로는 들었어요. 그냥 네네. 이제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정도 밥 시간을 주잖아요. 점심시간 1시간. 근데 뭐 이 알바생은 뭐 얼마나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0분만 밥 먹고 오라고 하는 건 너무 야박하니까 일반적으로 뭐 1시간 동안 밥 먹고 와라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뭐 밥 먹는 시간도 줄이고 혹은 뭐 쉬는 시간, 뭐 이제 근로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니까 얘도 그거 일하면 이 정도 돈 벌 테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던 건데, 이제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 시간도 꺾고
거기에 따라서 임금도 꺾고 하면 이제 이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연장근로 같은 경우면 조금 다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원래는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내 소정근로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사장님 마음대로 휴게 시간을 줄이거나 근로 조건을 안 좋게 바꾼다라고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네, 그거는 이제 기본적인 노동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를 네. 불리하게 바꾸는 거면 노동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식당에서 네네. 근무하던 사람이 2명이었는데 두 명, 네. 1명 잘리고 나 혼자만 근무하고 있다. 그럼 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뭐 원치 않으면 나가, 뭐 딴 사람 많아 이러면 이제 이거 부당해고가 되는 거겠죠. 아, 이 부당해고가 됩니까? 네, 그렇죠. 오, 그 말을 하면 안 되네요. 네, 그러니까 뭐 억울하면 나가 이거는 이제 함부로 진짜 말하시면 안 되는 절대. 건데. 이거 많이 처음 하셨나 알았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희는 나할 때도 네. 너희들이 원하면 다른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도 된다. 남을 그거 사람은 아닌가요? 남아라. 네, 그렇게 얘기했지. 야, 원하지 않으면 나가. 야, 우리만 가게 있는 줄 알아? 너만 망하는 거야? 야, 같이 망하지.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 왜냐면 저희는 같이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도 굉장히 슬퍼했어요. 저희는 다 사후에 아니 사후가 아니구나. 회사 아유 지금 긴장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했어요, 어쨌든 언제? 저희 회사에서 퇴직 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얘기를 했던 게 사실이고요. 아, 애프터 케어를 해주셨나요? 아, 예, 병원 아니고, 병원 아니지만 전화해서 물어봐주고. 근데 본인이 안 지내냐, 간다 뭐 그랬어. 본인이 안 간다 그래서 다른 데 찾겠다.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제가, 제 성격상 저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니네 한 맺힌 게 있으면 내용을 보내주세요. 네, 민주노총으로 연락 주십시오. 아이, 뭘 또, 쪽으로 연락을 줘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이거를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자기만의 동의를 얻어서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일단 사장님한테 동의를 이제 사장님이 이렇게 하려면 동의를 구해야죠. 아. 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자기 임금이 깎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식당 그리고 내가 일하는 데 근처에 이제 노동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노동청을 가셔야죠. 임금이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예전에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변했다. 네. 그걸 이제 말로만 하시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아. 어디서 허무맹랑한 애가 와가지고 자기 그렇죠, 맘대로 그렇죠.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네네. 뭐 그동안 뭐 근무일지 쓰시는 사업장이면 근무일지 뭐 이렇게 뭐 같이 일했던 오빠 아. 데려가가지고 오빠 몇 시간 일했어 몇 시간 쉬었지? 근데 나 요즘에 30분 쉬어 뭐 이런 식으로. 오, 그렇군요. 혹시 주변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혼자 일하면서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간호사들도 그래요. 제가 일하는 이제 병원에서도 병원에 가보시면 그렇잖아요. 간호사들이 밥 먹다가 간호사님 하면 그냥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화장실에 있다가도 간호사님 하면 이제 그렇죠. 그렇다고 뭐 환자가 나가야 아파 죽겠는데 되죠. 간호사님 근데 저희 죄송한데 밥 먹고 있어요. 간호사님 저 링겔 다 맞았어요. 아 됐다고요. 잠시만요. 밥 먹고 빼준다고요. 이런 분은 없거든요. 그쵸. 그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짜장면 짬뽕 시켰는데 저희가 이제 순회 돌다 보면 젓가락 아유. 꽂혀 있고 다 불어가지고 국물이 없어요. 그 짬뽕. 식당 앞에 그 쇼윈도에 있는 짜장면 돼 있죠. 딱 열면 딱다 튀기는 거. 예. 그렇죠. 그런데도 네. 휴게 시간은 꼭 빼고 월급을 주거든요. 이런 경우에 진짜 문제입니다. 휴게를 못 그럼 했는데. 불이익을 당한 거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노동조합이 있는 곳에서는 휴게 불가라고 해서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요. 9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8시간만 주죠. 네. 근데 1시간은 쉬라는 거예요. 근데 못 쉬었다. 혼자 일했다. 이러면 네. 1시간 월급 내놔라. 못 쉬었으니까. 그러니까 요런 원래 게 있죠. 법적으로는 몇 시간, 4시간이라고 4시간. 1시간을 쉬게 돼 있나요? 30분. 30분을. 네. 그리고 식사 시간은 원래 정해져 있네요. 그게 포함입니다. 이제 식사 시간으로 쓰죠. 어, 대부분. 아. 휴식 시간이라는 거를 식사 시간으로 쓰고 네네.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간호사분들이나 의료계에서는 막 사람 숨 넘어가는데 저는 좀 쉬다 올게요 이럴 수 없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일을 한 거니까 휴게 시간을 적법하게 보장받지 못했으니까 명목상 뭐 1시부터 뭐 2시가 점심시간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쉬지 않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업주분들께서 야, 그렇다면 4시간 일하고 30분을 쉬니까 밥 시간을 그 시간에 포함하려면 얘가 출근을 점심 넘어서 1시에 해가지고 6시까지만 밥을 안 먹여도 되겠다. 정말 사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그 아이디어가 많으시네요. 아니, 그렇게 아이디어를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것도 뭐 물론 문제가 되죠.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일반적으로 오래 일하면 밥을 먹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고. 네네. 1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중간에 티타임이라도 가져야죠. 아. 30분은 쉬어야 되는 거고요. 식사와 무관하게. 식사와 무관하게 그냥 30분. 30분은 뭐 네가 뭐 장에 가서 시장을 보고 오던 뭐 네네. 집이 가까우면 집에 가서 30분 쉬고 오던 어딜 가도 상관없이 사장님의 터치가 없는 곳에서 자유롭게 30분을 쉴 수 있는 거를 보장을 해줘야 그게 휴식 시간인 거죠. 그러면 그 사이 30분 쉬는 시간이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딱 걸려 있다. 그럼 밥을 꼭 챙겨줘야 되는 법이 있나요? 아니 뭐 그런 건 그렇지는 없고요. 않아요. 네. 어쩐지 우리 방송이 밥을 안 먹이고 하고 있어. 지금 밥을 안 먹어서. 밥을 안 줘도 되는 법적인 선을 넘은 거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중간에 밥을 안 줬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꼼수를 부리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걸린다면 안 한 맘도 못 한 거잖아요. 그쵸. 그죠? 이 못 줬던 돈은 돈대로 주고 벌금 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니까요. 어쨌든 최저임금 때문에 꼼수를 쓰셨던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이 다음 키워드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 상관없는 자입니다. 사실요, 노동자라고 생각을 안 하는 저 같은 프리랜서,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는 뭐, 그리고 또 수습기관이라는 분들, 이분들 또 뿐만 아니라 뭐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사실 뭐 최저임금에 대한 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프리랜서는 그렇다 치지만 수습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러니까 수습기간은 사실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없잖아요. 하다못해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네네. 커피숍에서 한 10년 정도 일했던 사람이 커피 내리는 거랑 당장 어저께 와가지고 커피 내리는 거랑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가르치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최저임금을 100%라고 봤을 때 그런 수습기간 노동자들한테는 90%만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아, 그러면 이분들은 사실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혜택을 정확하게 받지는 못하는 진짜 이상한 거죠. 네, 사실 최저임금. 네. 최저임금을.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일을 하려고 배우는 거니까 배우는 것 자체도 이분들한테는 일인 건데 그러면 일을 했으니까 다 줘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고려를 해서 조금만 줘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은 수습기간까지만 일하고 이제 자르고 이럴 꼼수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올해 초에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간호사들을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첫 월급을 30만 원을 준 거예요. 10수년 동안. 근데 이게 알아봤더니 서울대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뭐 나는 20만 원 받았다, 뭐 나는 뭐 35만 원 받았다. 간호사들이 막 이제 제보가 쏟아진 거죠. 수습기간이라는 이유 하나로. 그렇죠. 근데 그 수습 기간이라는 게 웃겨요. 그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할 거 아니면 그 뭐 왜 배워요? 맞아요. 좋아서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너네 그 배워가니까 우리가 월급 다 줘야 되냐.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서울대병원의 경우 4주였습니다. 4주 네. 동안은 그냥 그 돈을 받는 30만 거예요. 원. 네. 근데 간호사들도 약간 그런 거죠. 나 지금 교육받고 한 명의 간호사 역할을 못 하는데 뭐 이 정도 주는 게 뭐 차비라도 주는 게 어디냐. 그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들이 그렇게 이제 근로자로서 회사가 근데 하면 하는 대로 이런 다. 비슷한 게 변호사 업계에도 있어요. 변호사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뭐 이렇게 뭐 시험이란 시험을 다 뚫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30만 원을 받는다고요? 아니 30만 원은 아닌데요. 네. 30만 원은 아닌데 변호사도 변호사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합격한 시점부터 수습처를 구해요.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예. 그럼 수습처를 구하면 6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하도록 법에서 정해져 있어요. 6개월 동안? 네. 네네. 이건 일반 근로자랑 근로자, 노동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어서 이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6개월간 수습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수습 기관의 성격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채용해서 수습시키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얘네 교육시키는 거고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교육 네네.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일을 한 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병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교육시키는 거다라고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뭐 정말 심한 데는 뭐 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얘기해서 이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만약에 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3개월 했는데 얘가 그만두거나 뭐 사장이 잘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최저임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현행법상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뭐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습이라는 제도가 되게 애매해요. 아 이게 바로 이런 분들이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군요. 또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나 봐요. 저희한테 또 보내주신 분인데요. 남자분 같아요. 저는요 잡지사 어시스트라고 있는데요. 이제 작은 어깨도 아니고 큰 어깨 중에 하나를 다니고 있거든요. 막차가 끊겨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 것은 다반사고요.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나가 일도 많은데 한 달에 받는 급여는 고작 30만 원이었어요. 일을 배우면서 용돈까지 준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어요. 선배님들도 다들 우리도 그랬다 하는 분위기고요. 알바를 해도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텐데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와. 잡지사 어시스턴트 분들 다 그만두셔야 될 것 같아요. 파업하셔야 되겠네요. 이 잡지사 어시스턴트 분들 없으시면 뭐 그 유명한 뭐 보그, 엘르 이런 데가 잡지가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지금 30만 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도 30만 원이고 심지어는 자기네들도 그랬으니까 너네도 그래야 된다 그렇죠. 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데요. 이게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노동시장이거든. 노동력을 팔고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건데 이건 뭐 차비만 받은 거 아닌가요? 차비도 그쵸, 택시를 이렇게 많이 타면 30만 원 턱도 없을 것 같은데. 택시를 하시고 가셔가지고 일을 하시고 다시 택시를 또 일을 하시고 오시지 않는 한, 야 이거는 30만 원이면요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거 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뭐 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뭐 나중에 되게 큰 기자가 되면은 뭐 다 보상받을 수 있다. 이쪽에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로 지금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희망 고문이자 열정페이가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는 이분들마저도 이걸 오케이를 해버리면 그 다음 분들뿐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근데 어떤 누군가도 이거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멈추기 위해서는 뭐 몇 분이 문제 제기한다 이걸로는 안 되고 이분들도 모여서 그 그룹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어시스트 분들이 모이게 되면은 회사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다 모이면 회사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음. 그 노동력을 팔고 임금을 받는 건데 그러면 임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면 우리는 노동력 안 팔겠다. 이게 파업이거든요. 이게 저희는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이건 최저임금만도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이나 뭐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위반했을 때 누군가가 가서 나 뭐 우리 사장이 위반해서 내 피해를 받았다 이런 걸 고발을 해야 이게 불법이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불법이 아닌 거죠. 근데 생각보다 노동법 기준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정말 나빠서 그런 거인 경우도 있지만 네네.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 이만큼 받아야 된대요 라고 하면 네네. 몰랐다고 그러면서 주시는 분들도 왕왕 있어요. 그러면 이게 노동법상으로 법적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최저임금에 대한 걸 조금만 네. 그 변호사님이니까 좀 알려주세요. 최저임금 시행 근거와 목적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네. 최저임금을 시행해야 된다라는 건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헌법 32조? 네네. 32조 1항에 국가가 이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진 법이 최저임금법인데 최저임금법은 최초에 이제 목적을 근로자에 대한 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더불어서 그리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헌법에서 최저임금을 하도록 한다라는 게 노동자 임금 인상 플러스 사회적인 뭐 경제 성장 이런 것도 다 같이 꾀하려고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혹시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까? 뭐 누군가에게 고용이 돼서 네네. 무슨 계약서, 갑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고 얼마 받고 이런 식의 유사한 계약서를 체결하신 모든 분들은 노동자고 노동자는 모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수습기간이라고 단어를 써서 이렇게 임금을 주는 분들, 그리고 또 이게 전통이니까 이렇게만 받아라. 나도 그랬다. 이거 큰일 난답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각지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각사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절대 위험한 거니까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에 대해서 웃는 자, 우는 자,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노세로 또 저희가 꼼수를 부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을 겪고 있는 노동자 여러분들에게 힘내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이 막 이슈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최저임금 법에 맞게 월급 받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이 또 있습니다. 아, 예, 또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찾으시면 되고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 가셔서 노동자 권리 찾기라는 어플이에요. 노동자만 치셔도 딴 거 어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밖에 위한 없어. 뭐가 없어. 네, 이것밖에 없어요. 그 어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은 이거 딱 하나입니다. 민주노총이 만든 거고 노동자 권리 찾기인데요. 이 어플에 들어가셔서 본인 급여 맹세서에 있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내 시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저는 이제 막 주변에 홍보는 하는데 네네네. 어려워요, 그쵸? 네, 월급 받았는데 사장님이 월급 이제 명세서 주면 잠시만요, 이거 상여금 빼고 복리수당 빼고 최저임금이 얼만데 위반하셨네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을 제가 안내는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는 쓸모가 없다는 건가요? 네네, 너무 어려워요. 이걸 설명해봤자 그냥 노동조합을 만드시고 만약에 내가 다니는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라고 하면 그 노동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계산했을 겁니다. 위반하면 회사 측에 이제 뭐 경고도 하고 고발도 할 텐데 제일 문제는 이제 노조가 없는 그런 사업장이죠. 그런 분들은 노조를 만드셔야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혼자 만들기 힘드시면 민주노총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좀 짧게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겠는데 굉장히 한 2분 네, 어쨌든 그만큼 노동자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꼭 본인의 혜택을 꼭 찾아가시길 바라고요. 네, 저는 뭐 노동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최저임금 오른다라고 굉장히 싫은 소리 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그런 분들도 진짜 사장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정성호 씨 댁 앞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 같은 내가 사장이지만 직접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업체가 굴러가지 않은 이런 영세한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사실 우리 주변에서 누구 힘들게 사는 사람 후원한다 그러면 되게 기꺼이 돈을 내시거든요. 근데 최저임금 오른다라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는 내 돈 내는 것도 아니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정도 살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해주는 건데 너무 싫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이걸로 인해서 밥 한 끼, 따뜻한 밥 한 끼 더 드시는 분이 많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본인의 임금이 어떻게 구성되고 올라가고 있는지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노동자도 모르는 노동의 잡학다식! 잡학다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